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2장. 에고, 인류의 현재 상태. 잃어버린 반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가로서 사람들을 만나던 시기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어느 여성 암 환자를 찾아가곤 했다. 그 여성은 40대 중반의 교사였는데 의사로부터 몇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는 그녀를 방문해서 몇 마디 말을 나눌 때도 있었지만 침묵을 지키며 다만 함께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바쁜 교사 시절에는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내면의 침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방문하니 그녀는 몹시 낙담하고 화가 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고 묻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다고 했다. 금전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분명 매일 반나절씩 간병하러 오는 여성이 훔친 것이 틀림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환자에게 어떻게 그토록 냉정하고 무자비한 짓을 할 수 있는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어 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캐물어야 할지 아니면 곧바로 경찰에 알리는 편이 나을지 내 의견을 구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녀의 삶의 이 시점에 반지든 다른 어떤 물건이든 그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건 할머니가 물려주신 반지예요. 매일 끼고 있었는데 병에 걸리고 나서는 손가락이 부어서 낄 수 없게 되었어요. 그건 단순한 반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녀의 즉각적인 반응과 분노, 자기 방어적인 태도는 그녀가 아직 내면을 들여다볼 만큼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있지 않으며 일어난 사건과 자신의 반응을 분리시켜 그 둘 다를 관찰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분노와 자기 방어는 여전히 에고가 그녀를 통해 말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내가 말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곧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신 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각각의 질문을 한 후에 잠깐씩 멈추겠습니다. 대답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대답이 반드시 말의 형태로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내가 물었다. 당신은 결국 그것도 아마 가까운 시일 안에 그 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한가요? 그것은 내려놓으면 내가 더 작아지는 것인가요? 그 손실로 인해서 당신의 존재가 줄어드나요? 마지막 질문 후에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마지막 질문이 나로 하여금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게 했어요. 먼저 내 마음에게 그 답을 물었어요. 마음이 말하더군요. 맞아, 당연히 나는 작아졌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했어요. 나는 정말로 줄어들었나? 이번에는 생각으로 대답을 찾지 않고 느껴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나 자신의 순수한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만약 이토록 강렬하게 나의 순수한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분명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평화로우면서도 매우 살아있는 무언가를. 내가 말했다. 그것이 존재의 기쁨입니다. 머리에서 벗어날 때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존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에고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에고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 반지는 사실 하나의 생각으로 당신 머릿속에 있었고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존재와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 또는 일부가 반지 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고가 추구하는, 집착하는 것은 에고가 느낄 수 없는 존재의 대용품입니다.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집착을 느끼면 그것이 에고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당신은 물건이 아니라 물건에 들어가 있는 나를 나의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실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그때마다 당신은 에고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존재, 즉 의식 그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야 지금까지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던 누가 너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너의 속옷까지 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결코 문의 자물쇠를 잠그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물을 내려놓는 것이 지키거나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신체가 점점 쇠약해져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녀는 마치 안에서부터 빛이 비쳐 나오는 것처럼 더욱더 빛이 났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물 대부분을 나누어 주었으며 그 중에는 반지를 훔쳤다고 의심한 여성도 있었다. 그리고 소유물을 나눠줄 때마다 그녀의 기쁨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화로 알려준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죽고 난 뒤 화장실 약장에서 그 반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간병하는 여성이 반지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은 것인지 아니면 줄곧 거기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다.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그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의 소유물에 자부심을 갖거나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 분한 감정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자부심, 돋보이려는 욕구, 남들보다 더 많이를 통해 자아가 확실히 강화되고 남보다 더 적게에 의해 위축되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에고일 뿐이다. 에고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단지 무의식일 뿐이다. 자신 안에 있는 에고를 관찰할 때 당신은 그 너머로 가기 시작한다. 에고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 안에서 에고의 행위를 감지하게 되면 미소 지으라. 때로는 소리내어 웃어도 좋다. 인류는 어떻게 이토록 오랫동안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먼저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차려야 한다. 에고는 당신이 아니다. 에고를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더 에고일 뿐이다.